안녕하세요. 김건호 영어교실의 김건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클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는 2019년도 3월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에 반영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고요. 그냥 다른 강의처럼 한 번 해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복습 주기까지 고려를 해서 10강으로 제작된 그런 내신용 강의입니다. 자, 1강부터 3강까지는 내용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4강부터 10강까지는 제가 100% 제작한 변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항상 이제 첨부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PC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그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링크가 아마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목 옆에 역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클릭해 주시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설명이 쭉 있죠. 거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링크가 또 걸려 있을 건데 그걸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료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1강에서는 무엇을 하냐? 자, 첨부 파일 보시면은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외우는 텀 동안은 해석본을 통해서 내용을 익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이제 해석본을 읽으면서 대명사, 이 대명사가 어떤 걸 받아주는지, 그 다음에 지시사가 지칭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연결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잡으면서 저희들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간에 어떤 소재가 사용됐는지, 뭐 소재의 연관성 같은 거,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런 걸 다 잡은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전에 누워서 시청해도 상관이 없고요. 해석본을 통해서 흐름을 잡은 것을 3강 때 저희들이 이제 전체 독해를 연습이 끝난 다음에 영어로 다시 잡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한번 3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별표 표시된 문장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2강 때 저희들이 중요한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독해를 연습할 건데 거기에 사용될 지문이 바로 왼쪽에 별표 표시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번 문장이랑 5번 문장이 있죠. 그게 이제 다음 2강 때 중요한 문장으로 해서 구문 연습 및 독해를 하게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지문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대명사, 지시사 이런 거 이렇게 색깔별로 연결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연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지금 표시를 다 해뒀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도입부죠. 자, 신속하게 하는 인식을 의심한다.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자, 이번에도 뭐 들어간 시간과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자, 3번의 그게가 받아주는 게 바로 2번 문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도 보시면은 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주의 깊게 숙고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자, 이런 거에도 지금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런 게 마이너스를 왜 표시해 놨냐면은 5번 문장 하지만을 기점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신속하게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5번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역점 및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내리는 판단이 어쩔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이 교훈이 받아주는 게 바로 5번 문장에 표시도 해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내리는 판단과 첫인상과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6번 문장에 신속하게 인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입부가 되겠고 5번에 주제문이 나오면서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게 6번 문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은 간접 쓰기 영역 중에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좀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죠.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 정도를 알고 나서 독해를 해야 내신에선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석본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런 흐름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속하게 하는 인식을 의심한다. 우리는 결정의 질은 결정을 내리는 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서두르면 이를 망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멈춰서 생각하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이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주의 깊게 숙고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늘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히 시간에 쫓기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는 서두르는데도 이를 망치지 않는, 즉 우리의 순식간에 내리는 판단과 첫인상이 세상을 파악하는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생존자들은 어쨌든 이 교훈을 배웠고 신속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서 연마했다. 자, 31번 마무리하고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32번 같은 지문은 처음부터 주제문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접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는 연결사 하지만을 사용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러면서 다시 4번 문장 보시면은 사실이라는 연결사를 활용해주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환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5번하고 6번은 뒷받침 문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5번 문장 보시면은 나중에라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나중에라는 말도 사용되어져 있고, 자, 6번에 그리고는 주요 연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하실 분은 체크해도 상관없고, 앞문장에 대해서 약간 첨가적인 느낌이 있죠. 6번에 그리고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큰 흐름은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은 1번에 부모라는 소재가 있죠. 자, 그게 2번에서 같은 맥락으로 성인 인간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 다시 3번 보시면은 부모나 보호자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보살펴 주는 어른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 보시면은 대명사 그들로 바꿔서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유동물은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하지만 성인 인간은 대개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음식이 식탁 위에 차려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돈이 지급되며 청구서가 지불되고 TV 전기가 대개 끊기지 않는다. 10대 아이가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불손과 갈등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보살펴 주는 어른과의 정을 떼는 것은 아마도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끔 집밥을 먹기 위해 돌아올 수 있다. 자, 이렇게 32번 마무리하고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3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수필 같은 느낌의 글이죠. 그래서 이것도 32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문을 제시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출처를 밝혀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5번까지가 참고했었던 책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6번, 7번, 8번 문장이 1번 문장에서 나타났었던 필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7번 문장에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연결사는 아니지만 글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6번 문장에 전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7번 문장이 후라고 써져 있고,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고요. 전체적인 건 이렇게 흐름 잡고 세부적인 걸 조금 이제 보시면은 1번 문장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거를 2번 문장에서 이 기법으로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2번 문장에 베노 앤 더 비스트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받아주는 게 3번의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 그 성자의 약자죠. 그게 이제 4번의 성자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고 5번 문장에 그 성자를 다시 한번 그라는 말로 바꿔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6번에 다시 그 성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번에 또 책 제목에 더 프로그가 있죠. 자, 프로그는 당연히 개구리란 뜻이고 4번, 5번에 개구리란 소재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장에 아이들이란 소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7번 문장에서 그들로 받아주고 있고 그들이 다시 8번 문장에 아이들을 또 받아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6번, 7번, 8번에 생각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7번의 자신의 생각 이런 표현이 그대로 8번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걸 받아주는 게 8번의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은 다 잡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창작하도록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멋진 기법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내가 흔히 이 기법을 사용해 본 이야기는 내가 베노 앤 더 비스트라고 부르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헬렌이 쓴 오래된 책에 들어있는 성자 베노와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 원작에서는 그 성자가 늪에 사는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서 자신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니 개구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는 신이 그 개구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 이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성자가 만날 여러 다른 동물과 그가 그 동물들을 만날 여러 다른 장소를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아이들을 이야기를 창작하는 기술에 참여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사용된 것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자, 이렇게 33번 마무리하고 3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일단 저는 1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이제 좀 도입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도입부로 보고 있냐면은 3번에 아주 다른 대답으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고 있죠. 그 다른 대답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4번, 5번, 6번, 7번, 8번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문화끼리 비교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어떤 게 나은지 이런 거는 일단은 변론으로 하고 5번, 6번, 7번 보시면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한 문화를 향유하는 세대들이 있죠. 자, 그 세대들에게 문화적 변화 같은 게 오면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그 문화와 향유하지 못한 그 문화 간의 비교 자체가 어렵다. 이런 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1번, 2번까지가 이제 도입부가 되고 3번에서는 살짝 주제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4번, 5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이 주제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1번에 한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2번에서 록, 재즈, 고전 음악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록이 다른 세대, 또 재즈도 다른 세대, 고전 음악도 다른 세대, 그 각 세대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문장의 의문문의 속뜻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의 순위를 결정하기 어렵다가 속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 더 나은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이거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번 문장하고 5번 문장은 서로 이제 대칭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4번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5번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도 틀렸다고 보기는 조금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유형 때 혹시라도 이런 게 바꿔서 나올 일은 없겠죠.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제작할 때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번 문장에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통틀어서 지칭하고 있는 게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장에 불안감이 생긴다. 이게 7번 문장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죠. 자, 이렇게 잡고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나은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록, 재즈, 고전 음악의 문화적인 순위는 어떻게 될까? 문화적 변화가 더 나아지는 것인지 더 나빠지는 것인지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한 앞을 내다보는 것과 뒤돌아보는 것은 아주 다른 대답으로 이어진다. 우리 아이들은 조부모의 문화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손주의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들으면 겁이 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잘하고 익숙해진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한 나이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을 때 불안감이 생긴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의 일부이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34번 마무리하고 3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도입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중연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2번에 청중의 피드백이라는 중심 소재를 이제 언급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청중의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면서, 자, 4번 문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청중의 피드백이 어떻다? 연사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5번, 6번 이렇게 뒷받침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1번의 연사들이 2번의 그들로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2번에 청중의 피드백이라는 소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도 청중의 피드백이라는 소재가 있고 4번에는 그거를 이 피드백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5번에서는 다시 이걸 대명사 형태인 그것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6번에서는 청중의 피드백이라고 나와주고 있죠. 자, 4번 다시 보시면은 여러모로 도와준다.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5번 지문, 6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 도와준다, 도움이 된다, 또 마지막 문장도 도와준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솔직히 5번하고 6번도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틀렸다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출제자가 고려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사들은 연설하는 동안 청중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대중연설은 청중 중심이다. 그들은 청중의 피드백, 즉 청중이 연사에게 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주시한다. 청중의 피드백은 흔히 청중들이 연사의 생각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피드백은 연사를 여러모로 도와준다. 그것은 연사가 언제 속도를 늦출지, 언제 무언가를 더 주의해서 설명할지, 혹은 언제 연설의 끝에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주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청중에게 말할지까지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청중의 피드백은 연사가 청중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36번은 1번 문장부터 주제문이 나왔죠. 그 주제문을 보시면은 뭐 AI 로봇, 그다음에 보통 로봇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하고 3번하고 4번 문장은 보통 로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5번에 연결사 하지만을 기점으로 해서 5번, 6번, 7번 문장은 AI 로봇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지만이 역적 반대의 뜻을 지닌 게 아니라 비교를 나타내는 연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2번에 보통 로봇, 3번에서 그 로봇으로 정관사 그를 사용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 로봇이 보통 로봇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AI 로봇을 지칭하는 건지 내용상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그 로봇이라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에서 또 보통 로봇에 대한 연결고리를 보시면은 2번 문장에 결정론적인 이미 정해진 행동을 보인다. 이게 3번에서는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3번에 다시 말해서라는 연결사, 즉 환원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연결사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보시면은 앞에 문장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뒷받침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일련의 입력이라는 게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 것인 거에 대한 예시가 그 장애물을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과 같이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AI 로봇 보시면은 5번 문장의 AI 로봇이 아예 대명사 그것으로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7번에 다시 그게 AI 로봇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로봇하고 보통 로봇과 비교하는 게 이제 포인트죠. 자, 5번에 뭐 제가 치진 않았지만 결정을 내리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 이거와 같은 맥락이 6번 문장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겠고요. 그 다른 행동에 대해서 또 구체화시킨 거, 뭐 예시라는 말은 없지만 4번 문장과 조금 비교했을 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가 장애물을 밀어내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들거나 목표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봇과 보통 로봇의 기본적 차이는 센서로부터 얻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고 학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과 그것의 소프트웨어의 능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보통 로봇은 결정론적인 이미 정해진 행동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일련의 입력에 대해 그 로봇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물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로봇은 그 장애물을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과 같이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AI 로봇은 보통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즉 결정을 내리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환경에 적응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AI 로봇은 경로에서 장애물을 밀어내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들거나 목표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36번 마무리하고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도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요. 자, 1번 문장의 주제문을 나타내고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시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문장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예시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자, 3번, 4번, 5번 지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예시를 활용하고 있고, 6번, 7번 문장은 큐리 부인에 대한 예시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6번 문장에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시들끼리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큐리 부인의 예시는 처음으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아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4번 문장에 대명사 그라고 이제 받아주고 있고요. 3번 문장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랑 협업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번에 다빈치하고 그 해부학자를 받아주고 있는 게 그들이라는 대명사죠. 자,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또 조심해야 될 게 6번 문장에 남편과 큐리 부인을 받아주고 있는 게 7번에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5번의 그들과 7번의 그들이 누굴 받아주는지만 잡아주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은 대부분의 기초예술과 과학의 기반이다. 셰익스피어는 당대 대부분의 극작가처럼 늘 혼자 작품을 썼던 것은 아니라고 흔히 믿어지고 그의 희곡 중 다수가 협업을 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최초의 창작 후에 개작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혼자서 스케치를 그렸지만 더 세밀한 세부 묘사를 더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업했다. 예를 들어 인체 해부학적 구조를 그린 그의 스케치는 파비아 대학의 해부학자인 토레와 협업한 것이었다. 그들의 협업은 예술가와 과학자가 결합한 것이어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마리 큐리의 남편은 원래 자신이 하던 연구를 중단하고 마리의 연구를 함께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협업으로 라듐을 발견했고 그것은 물리학과 화학에서의 기존 개념들을 뒤집었다. 이렇게 37번 마무리하고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38번 같은 경우는 1번 문장부터 3번 문장이 도입부가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누군가를 고용할 때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누굴 고용해야 되냐? 그게 이제 주제문으로서 4번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5번 문장에 다시 말해서 즉 환원을 나타내는 연결사를 사용하면서 주제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6번, 7번 문장이 나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잡아보면은 1번 문장에 고용한다라는 소재가 있죠. 2번 문장에도 똑같이 고용하고 싶다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에 똑 닮은 사람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3번 문장에 똑같은 사람이 되겠고요. 2번 문장에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걸 받아주는 게 3번의 대명사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장 전체 내용이 환원을 나타내는 연결사를 사용하면서 다양화된 팀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잡아도 흐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어떤 전문적인 정보 및 개인정보와 더불어 인적 자원 기준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을 고용해 왔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상호 연결된 팀의 업무 과정으로 인해 우리는 전원이 똑같은 사람이기를 원치 않는다. 팀 내에서 어떤 사람은 지도자일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실행가일 필요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역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불어넣는 사람일 필요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다양화된 팀을 찾고 있다. 새로운 팀을 짜거나 팀 구성원을 고용할 때 우리는 각 개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팀 목적 전반에 어울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팀이 크면 클수록 다양해질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38번 마무리하고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같은 경우도 1번, 2번, 3번 문장은 도입부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4번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자, 4번 문장에 하지만이라는 연결사가 있습니다. 어떤 소재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왔냐면은, 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 그거와 원본,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는 거를 베끼려고 애쓴다는 거, 이런 거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번 문장에 게다가라는 연결사를 사용하면서 첨가 보강을 해주고 있죠. 6번 문장에 주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연습하면 완전해진다. 자, 연습하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게 7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 봐주시고, 자, 세부적인 거 보면은 2번 문장과 3번 문장에 뭐 그 그림, 그 다음에 그린 그림, 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2번에 제가 살짝 이렇게 써놨죠. 2번의 그 그림은 1번 문장에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그린 그림은 2번 문장에 마음이 본 것을 실제로 그린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게 3번의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주시고, 5번에 일단 그 그림이 있죠. 자, 앞에 거하고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5번의 그 그림은 원본을 베끼려고 애쓴 그 그림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장하고 5번 문장에 베낀다는 그런 소재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하면 완전해지는 것, 이걸 받아주고 있는 게 7번 문장의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회화, 소묘, 만화의 등장인물이나 그 정도로 복잡한 어떤 것 중 하나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이제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마음이 본 것을 그리려고 애써 보라.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림보다 원본을 베끼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의 그림은 이제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그림을 여러 번 베낀다면 매번 여러분의 그림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정확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습하면 완전해진다. 이것은 마음이 인식한 것과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39번 마무리하고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실험 보고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거의 처음하고 중간 부분은 그 실험에 대해서 과정 같은 걸 소개하고 뭐 마지막 부분에 거의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지문 형태입니다. 40번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5번, 6번이 실험 결과, 즉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뭐 별로 볼 건 없지만 3번에 전반부라는 소재가 4번의 초반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초반이라는 게 5번에서는 초기 정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6번 문장에 이러한 의견이 받아주고 있는 게 5번 문장 전체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한 사람이 30개의 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을 관찰했다. 모든 경우에 15개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었다. 한 실험 대상자 집단은 그 사람이 전반부에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을 보았고, 다른 실험 대상자 집단은 그 사람이 후반부에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초반의 예제에서 더 잘하는 것을 본 집단은 그 사람을 더 똑똑하다고 여겼고, 그가 더 많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었다고 기억했다.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 집단은 초기 정보에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의견을 형성한 반면, 다른 집단은 그 반대의 의견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의견이 형성되면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은 나중에 과제 수행을 우연이나 문제 난이도와 같은 다른 어떤 원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될 수 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후의 수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31번부터 40번까지 흐름을 잡으면서 중요한 문장으로 체크된 게 있었죠. 자, 첨부 파일 보시면은 31번부터 40번까지 영상에 필기되었던 게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살펴보시면은 중요한 문장에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죠. 자,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단어를 정리한 게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2강 때는 저희가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구문 분석 및 독해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반드시 단어를 꼭 외워 주신 다음에 이 강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렇게 동사, 그래서 뭐 색깔 같은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명사, 그래서 뭐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기타 품사로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단어 외우면서 품사까지도 익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꼭 단어를 외운 상태에서 다음 강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저희가 또 무엇을 할 거냐면은 거의 2강 말미에 이제 전체 지문에 대한 단어를 또 첨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전체 단어를 다 외운 다음에 3강 때는 전체 독해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4강부터 10강까지 실전 문제 풀이를 연습하면서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또 공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김건우 영어 교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